네, 오늘은 이승희 단장님의 시스템 교육에 대해서 팀워크와 뎁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줌 미팅 때 이승희 단장님께서 시스템 교육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먹고 씹어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듣고 또 얘기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동물 중에 가장 나약한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지혜와 적응이 있다. 인간은 지혜와 적응이 있어서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을 때 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 코로나가 와서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 아침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코로나 살아남는 법 해갖고 벌써 책을 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인터넷 강의, 유튜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한 번 더 점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또 그것으로 한 번 더 점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배달하고 구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다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실업과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잡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애터미가 어렵다 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코로나가 왔을 때도 애터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프하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체를 하는 조직이 있고 침체를 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프하는 조직과 정체하는 조직과 침체하는 조직, 내가 그렇게 되면 아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스폰서가 뭔가를 해주겠지, 스폰서가 어떤 파트너가 뭔가를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점프하는 조직과 점프, 그 다음에 정체, 그 다음에 침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점프하는 조직은 온라인, 유튜브, 줌 등을 이용해서 아침에 실시간 조회를 계속하고 그것을 계속 익히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체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두 명의 작은 미팅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준 사람을 다시 줌 미팅, 온라인 미팅으로 다시 이렇게 합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투잡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실업, 그 다음에 아까 뭐 실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잡을 원하는 사람들을 더 애터미로 컨택하기가 훨씬 더 쉬운 세상이 되었는데도 침체하는 조직은 어떻게 하냐면, 아유, 빨리 왜 센터 문 안 열리지? 왜 센터가 열리면 빨리 가서 뭔가를 할 건데, 초대할 건데, 아우, 막, 왜 이렇지라고, 이렇게,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왜 자꾸 이 사람들의 침체하는 사람의 그 특징은 뭐가 될까요? 침체하는 사람들의 특징. 침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빙고. 핑계입니다, 핑계. 왜 핑계를 잘 대십니까? 잘 알았어요. 진짜 침체하는 조직들에는 침체하는 사람에게는 핑계, 그 특징이 하나같이 똑같다고 모든 책에도 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코로나가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핑계 대는 사람들의 특징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핑계 없는 데가 없어요. 1월달은 뭐 이제 시작해봐야지 해갖고 1월달은 한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2월달은 또 뭐가 있죠? 이제
그러고 3월달에 애들 학교 가야 되죠. 학교 준비 가야 된다고 못하고, 4월달에는 또 꽃이 피니까 꽃놀이 한번 가줘야 된다고 못 가고, 5월달에는 또 어버이날 행사가 있다고 또 못하고, 또 6월달에는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또 있겠죠. 7월이면 또 그게 있겠죠. 휴가, 여름방학이 있겠죠. 그 다음에 8월에는 또 휴가가 있겠죠. 9월에는 추석이어서 못 가고, 2월에는 설이겠네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또 한 가을쯤 되니까 단풍이 열리니까 또 단풍 구경도 한번 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을 못하고 11월 달에 이제 일 좀 해야지 하는데 뭐를 해야 될까요? 11월 달에 핑계 좀 이제 그만 대세요. 난 핑계거리를 찾을 수가 없네. 12월에 김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있죠. 추버. 추버스 뭔데요? 못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끊임없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핑계를 대지 않고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체하는 팀도 있겠죠. 이렇게 정체, 변함없이 정체.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는 정체는 뭐죠? 곧 후퇴입니다. 정체라는 말, 나는 그래도 이거라도 지키고 있어. 아니에요. 금방 후퇴가 나오고 오토 유지되었던 사람들도 그 오토를 유지하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점프하지 않으면 다시 밀리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애터미라는 것은, 애터미가 아니고 성공이라는 것은 남의 역량으로, 남의 역량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일인데, 근데 그 전에 나의 역량으로 남을 돈 벌게 해야 합니다.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법은 나의 역량으로 남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남을 이롭게 만들어주고 돈 버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폰서가 돈 버는 거 싫어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정체가 걸린다는 겁니다. 스폰서에게 돈을 벌게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가 돈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역량으로 스폰서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스폰서 그 다음에 여기 파트너 나의 역량으로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남의 역량으로 내가 돈을 버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애터미 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팀워크란 무엇인가? 팀워크는 공동의 집단, 공동의 이익, 그 다음에 서로의 장점만을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10인 10색 다 인정해야 한다. 내 그릇이 커져야 모든 걸 받아낼 수 있다. 힘을 합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상한선의 마지막에는 똑같다. 서로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야 한다. 소통이 없으면 불통이 되고 아프면 비용이 많이 든다. T4. 자, 그러면 팀워크는 직급을 함께 도모하고 한 단계 점프하는 일인데 도전은 용기.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매출이 많이 나와서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고 도전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은 용기입니다. 그러면 용기만 있으면 되느냐? 자, 그러면 용기로 도전은 용기하고 그러면 어떤 게 유지하는 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유지라는 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죠. 계속 내가 하지 않아도 오토가 되는 게 실력입니다. 그 도전을 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잘하면 자기의 실력이 되겠습니다. 자, 세일즈 마스터든 다이아몬드 마스터든 샤론 로즈 마스터든 직급은 내가 가는 거죠. 스폰서가 가는 거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직급은 내가 가는 겁니다. 직급을 가고 나서 잘 안 됐다 소리 나오고 조직이 망했다 소리 나오는 거는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내 조직을 정확하게 인식 못하고 그 조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내 실력이 없다라는 소리고 후속 조치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직급을 도전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고 나서 정말 이거 다 갔다고 힘 빼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정말 그 수당받은 사람들 다시 만나고 또 만나고 후속 조치하고 또 만나고 후속 조치하고 수당을 받았을 때 소비자들도 수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막 애터미 얘기하는 것과 수당을 안 받았을 때 얘기하는 게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파트너 한 명도 날마다 그 사람이 카톡 보내도 씻고 답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수당 한번 받으니까 완전히 반응이 다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냐, 그렇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도 돈 들어오면 당연하지 않냐, 한 번 더 받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도전을 해서 그 사람들 소비자들에게 수당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후속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하면서 생필품을 모두 바꿔 쓰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승희 단장님께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드라이빙 뎁스, 밑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드라이빙 뎁스. 자, 무슨 말인지 글로만 쓰니까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글을 쓰면서, 왜 네트워크는 개보도잖아요. 네트워크. 우리는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고 네트워크 마케팅 맞습니다. 그런데 착한 네트워크. 생필품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 품질이 좋고 그 물건은 그런 거고 보상 플랜은 네트워크 방식대로 그대로 풀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 밑에 파트너가 이제 계속 생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좌우로 이렇게 파트너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1번, 2번, 한 3번까지 이렇게 생겼다고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 이제 네가 여기니까 이거 네가 여기 두 줄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너의 두 줄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두 줄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면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돼요. 이 사람이 자꾸 나는 내 능력은 한 줄밖에 안 돼. 한 줄밖에 안 돼. 여기 하기도 정신없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두 줄 해라, 두 줄 해라, 두 줄 해라 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나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밑으로 또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밑으로.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래. 또 똑같아요. 막 이제 아니면 내가 해보자, 우리가 열심히 뛰어보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하는데 그 사람, 나는 이거는 못하겠어요, 나는 이렇게는 하기 싫어요. 만약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한테 네가 한다고 했잖아, 왜 안 하니, 해보자고. 지금 제일 그걸 못한 게 접니다. 저는 해보자고 한다고 했잖아. 정신을 이제 차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승희 단장님께서 어제 명언을 하나 콕 집어주신 게, 만약에 파트너가 못하겠다, 내 안 한다, 지금 힘들다, 상황이 어렵다, 자꾸 뭘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했을 때 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괜찮은데요, 이 사람 하면 잘하겠는데, 하면 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속 정체가 되어 있다. 이 사람이 한 줄만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내가 계속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했는데 또 나의 속도와 또 맞지 않고 안 한다, 어렵다 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내려가라는 겁니다. 밑으로 쭉쭉쭉쭉 우리는 1000단계, 10,000단계까지 내려가도 다 내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쭉쭉쭉쭉 내려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뎁스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파트너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파트너가 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파트너가 이러겠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여기가 뎁스예요. 예를 들어서 뎁스인데 스폰서가 뭐라고 하지,
왜 내가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뎁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뎁스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자유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뎁스라고 생각,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해야 되겠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하고 스폰서한테 너 내가 제일 밑에 있는 뎁스인데 왜 너 안 하니? 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요 밑에 만약에 자기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위에 스폰서가 지금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있는데 너 왜 내가 뎁스인데 여기 맨 밑에 있는데 왜 너 내 일 안 하니?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해요, 서로. 예, 파트너는 할 수 있어요. 왜 너 여기서 안 해? 어제 이승희 단장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용히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싸우지도 말고 너 왜 여기서 안 해? 라고 하는 거 그냥 싸우지 말고 어떻게 조용히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또 내려가서 밑에서 사람을 또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찾아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한테 나쁘게 하는 걸까요? 이 사람한테 나쁘게 하는 걸까요? 완전 이롭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한 줄을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자기의 뎁스가 정체가 되어 있다면 자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뎁스를 여기로 잡든지 여기로 잡든지 여기로 잡든지 여기로 잡든지는 누구 마음입니까? 누구 마음요? 여기 있는 이하 마음이에요? 여기 있는 이하 마음? 네가 여기 뎁스니까 나 여기 해라고 하는 이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 마음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뎁스로 잡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뎁스로 잡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뎁스로 잡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뭐냐면 모든 일에는 그렇죠. 권리가 주어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책임이 생깁니다. 의무가 생기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속도가 늦거나 실패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밑으로 쭉쭉쭉쭉 스폰서 여기 있는 사람이 뎁스를 잡는 거는 내 마음이다. 스폰서 마음이다. 파트너가 네가 여기 내 뎁스인데 잡아라 말아라 할 수가 없다. 왜? 이 사람인들 이 그림이 안 나올까요? 여기에서 금방 또 파트너가 막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뎁스로 잡고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너 왜 내를 뎁스로 안 잡고 이 사람을 잡았어? 정말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또 밑으로 또 이 사람을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이 사람이 만약에 또 그런 소리 한다. 내려다 그러면 또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우리 일이다. 그게 뎁스라는 말이 맨 밑불이라는 말입니다. 드라이빙 뎁스 파이어, 그러니까 불을 지르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즉시 파트너 건너가고 파트너를 건너가는 게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파트너를 건너가는 게 모두를 살리는 길인데 나도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파트너들도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파트너가 만약에 이 파트너가 이쪽의 스폰서가 많이 안 도와주고 이쪽에서 계속 있다. 그러면 이분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할 수가 있죠. 이분의 마음이 자기는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고 이쪽 밑에서 내려가면 되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자리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자리다. 그러면 스폰서가 여기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여기도 도울 수 있도록 자기가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돕거든요. 근데 스폰서가 이 사람이 더 들어가는 곳은 자기가 들어가는 곳은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스폰서 도움 받아가지고 또 여기 키워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여기만 키우고 여기는 하나도 후원을 안 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후원하고 또 여기도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라이빙 뎁스를 계속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 그러면 대실적의 의미는 돈 열리는 나무다. 그 다음에 대실적을 보는
사람이 가슴이 크기가 큰 사람이다. 뎁스가 정체일 시에 뎁스가 계속 내려가지 않고 정체를 딱 계속, 이 사람이 1년 전에도 뎁스, 2년 전에도 뎁스, 3년 전에도 뎁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까요? 정체를 겪게 되겠죠? 어떤 일을 당할까요? 조직이 안 된다? 예. 여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파트너의 갑질을 당합니다. 너 나밖에 없잖아. 벌써 파트너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체가 계속 걸리게 하면 안 됩니다. 밑에 계속 새로운 사람이 또 나오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뎁스가 계속되고 내려가는 게 스폰서의 실력이고 왜 나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냐면 누구 사업입니까? 내 사업이에요. 스폰서는 그냥 도울 뿐인 거죠. 내 사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그러면 하기 싫은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기 싫은데 하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싸우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맞춰서 하고, 스폰서는 만약에 니 왜 안 도우나 하면 밑으로 빨리 내려가라 하시더라고요. 그걸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왜냐면 성장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너 두 줄 다 해야 돼. 아니야 너 틀렸어 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면 알아듣는 게 그까지밖에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더 밑에서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비볼 하지 마세요. 바보입니다. 비비볼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자기 사업을 망쳐먹는 바보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속도 내는 법에 대해서 이승희 단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가 보면 또 타라인에서는 우리랑 하는 방법이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우리 방식인 거고, 만약에 타라인에는 이걸 참고만 하실 뿐이지 이게 정답이다, 이것대로 꼭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 라인마다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 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속도 내는 법.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파트너 1, 파트너 2, 파트너 3. 그러면 뎁스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뎁스를 정하는 기준, 뎁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속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이 사람을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도 막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이 속도가 많이 빠르지 않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후원 잡고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내랑 속도가 안 맞아. 그럼 또 다시 여기 사람을 다 할 수 있는 곳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달아서 4명 찾아서 다시 또 내려가야 돼. 또 내려가야 되고 또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 과정에서 뎁스를 정하는, 이제 줄이 많아지잖아요. 줄이 아주 많아져서 이 줄만 뎁스냐? 그렇지 않아요. 이 줄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 줄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이 줄로도 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도 다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뎁스의 기준은 사람이 나오는 곳, 뉴페이스, 사람이 나오는 곳,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세가 되어 있는 곳,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으면 무조건 내가 해야 되고, 스폰서 파트너 없이 내가 해야 하며, 그 다음에 파트너를 내 속도에 맞추어서 끌어들여야 된다. 끌어당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60분 동안 100문제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까지 다 다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잡고 있으면 뒤에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밑으로 그냥 내려가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고 쉬운 문제부터 일단 풀고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가 풀어지고 나면 이제 위에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사업의 속도가 나지. 그 어려움, 난 성격이 한개 건너가면 안 돼. 끝까지 이거 잡고 늘어져야 돼. 그 문제를 계속 잡고 있으면 자기의 속도도 늦어지고 내 사업의 크기도 자꾸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맞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춘기 파트너를 대하는 법이라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파트너가 막 이제 일을 해요. 파트너가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맑았어. 그래서 스폰서가 또 계속 이제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이런 이렇게 하자 이거 또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하겠죠. 근데 이 파트너가 이제 자기 일을 알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파트너에게 스폰서를 비비부를 하고 자기 파트너에게 자기 스폰서를 비비부를 하고 우산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산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내가 막 열심히 한다 다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파트너가 잘못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사람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이게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네트워크의 두 줄 바이너리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서 갈등의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너가 만약에 우산치기를 하고 비비부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트너가 비비부를 하고 우산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냅두는 거 맞습니다. 냅두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야 됩니다. 안 찾으면 안 됩니다. 예,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밑으로 내려간다.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이거 헷갈리시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기준에 두 줄이 되어서 막 여기에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나는 막 뭐 좀 하고 싶어. 뭐 좀 내가 인정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빨리 이거 내가 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내가 할 줄 알아. 할 줄 아니까 내가 두 줄 다 하고 싶어.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뷰라고 스폰서 뭐 이렇게 하고 했을 때는 스폰서는 그냥 내려와서 그냥 밑에 뎁스 잡고 하면 되고요. 그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대실적이야. 여기가 대실적이 있고, 대실적이 만약에 여기가 대실적이야. 대실적이 있잖아요. 근데 스폰서가 이 대실적을 도와주고 있어. 스폰서가 대실적을 도와주고 있어. 아니 내 건데 왜 네가 자꾸 간섭하노? 네가 왜 자꾸 간섭하노?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이승희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스폰서가 대실적을 해준다면 이건 베리 땡큐 감사다. 정말 베리 땡큐 감사다. 그러면서 맞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두 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스폰서가 한 줄을 도와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도 놔두면 안 되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있을 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피기는 하지만 스폰서에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를 하고 그 스폰서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해주면 대실적이고 나는 소실적으로 결과를 내고, 내가 소실적에서 돈을 번 다음에 다시 대실적 파트너한테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건데 이거 내가 다 했는데 이러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속도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자,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리더가 여기에 파트너들이 막 나와서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도우고 있다. 그러면 중간에 모르는 리더는 뭐라냐면 나를 왜 버리고 갔냐,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반란을 한다. 이렇게 이승희 단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왜 모든 조직에서 다 일어나니까 단장님이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도 겪으신 거예요. 그 중간 리더의 반란이 반드시 일어난다. 뎁스를 잡고 내려가다 보면 중간 리더의 반란이 일어난다. 버리는 게 아니다. 위에서 잡아주는데 경사난내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우 진짜요. 제 같은 경우는 대실적 잡아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스폰서가 강의도 해주는 게 강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후원도 있죠. 이런 다른 쪽 일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딱 맡아서 이렇게 자기의 대실적을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소실적은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소실적에 내 스폰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 요청은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매기 찾아가시죠. 이승희 단장님이 진짜 멋진 강의를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멋진 강의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거기다 살을 붙이고 저도 그 말에 너무너무 동의하고,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의 스타일을 정말 저는 그대로 다 복습해서 내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역량은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라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찾는 게임이다 라고 하시면서 리더를 찾기 위해서 계속 건너가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라. 잘난 사람이 아니다. 잘났는데 인성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마인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 얘기를 계속 자세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다. 내가 실력이 있다면 스폰서의 대실적이 되어라. 두주라는 파트너를 찾아서 후원하는 게 내 실력이다. 소실적 파트너가 너 때문에 돈 벌잖아 라고, 이렇게 소실적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가만 보면 소실적이 두 줄이 맞춰지면 그 위에 스폰서에게 너 그 소실적 내가 하는 거로 너 돈 벌잖아, 만약에 그러는 파트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 쭉 내려가래요. 밑으로 타고 내려가. 그 파트너를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 파트너가 알아먹을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자기와 똑같은 파트너가 나오면서 우리는 이게 복제가 무서운 게, 그대로 복제를 해서 파트너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파트너에 의해서 성장을 하지 내가 가르쳐주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고 어떻게 보면 복제인데, 그게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내가 이거 그대로 답습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실적 파트너가 나 때문에 돈 번다면 아무 말 없이 내려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생장점을 오토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생장점을 오토로 만들고, 뎁스를 잡아주면 중간에 한 줄 아는 사람이 생기는데 오케이 한 줄만 하세요 오케이 하고 나는 뎁스 생장점을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나오게 하고, 실수 실패 시행착오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 실패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파트너에게 알리세요. 나의 속도가 이러니 나랑 같이 할 사람 따라오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파트너와 함께 속도를 내는 게임이다, 속도를 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승희 단장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